예, 반갑습니다. 금속을 사랑하는 수강생 여러분, 성효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DBT Behavior, 연성, 취성, 천위, 거동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이 바로 이 항복 강도와 온도와의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BCC가 FCC보다는 훨씬 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들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 때문에 FCC와 HCP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런 터프니스 같은 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BCC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터프니스 같은 것들이 떨어지는 이러한 거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거동을 우리가 바로 연성, 취성, 천위 거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요피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요피 다이어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이 시그마 1과 그 다음에 시그마 y 이렇게 상관관계들을 봤을 때, 시그마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도에 따른 항복 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항복 강도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을 이 시그마 y로 다루고 있고요. 시그마 1이라고 하는 거는 트랜스그래뉴라 모드로 프랙처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파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온도에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DBTT라는 온도 또는 TB라고 하는 이 온도, 연성, 취성, 천위 온도가 있을 때 이 온도보다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되면 먼저 항복 강도에 도달하고 나서 그 다음에 파괴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스트레스 레인 커브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TB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시그마 Y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시그마 1을 먼저 만나게 되죠. 즉, 이 프랙처가 먼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인장 커브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인장 커브가 그냥 가다가 바로 파괴가 발생하는, 보통 세라믹 소재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직선적으로 그려야 됩니다.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냥 거의 파괴가 발생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브리틀 프랙처가 발생하는 것이 되겠고, 즉 이 거동이 달라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TB보다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이 거동을 우리는 덕타일 또는 우리가 연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TB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이 거동을 브리틀 또는 취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도 써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거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BCC 소재에서는 이러한 DBT라는 이 거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설명했었던 그 BCC와 FCC에 있어서 각각의 클로즈 팩트일 때랑 그렇지 않을 때가 각각이 왜 훨씬 더 움직이기가 쉽고 어렵고 이런 게 있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피어스 나바로 스트레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A분의 B라는 이 값이죠. 그래서 B가 있고 이제 A가 이렇게 있을 때 B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이 걸리고, 그다음 A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걸린다라는 것을 배웠었고요. 이런 현상이 가장 최소화되는 게 바로 클로즈 팩트 구조인 FCC에서는 111, 그 다음에 BCC에서는 그나마 클로즈 팩트에 가까운 110이 되겠습니다. 115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유를 우리가 그림으로 살펴보면요. 첫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이 구조가 바로 클로즈 팩트 구조죠. 클로즈 팩트. 그래서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이 거리가, 이 서로 간의 거리인 B가 상대적으로 짧고요. 그 다음에 이 면간 거리인 D는 상대적으로 길게 됩니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똑같은 것을 non close fact, 그런 다른 면으로 한번 잡아서 보겠습니다. non close fact인 이 면, 이 원자들이 있는 이 면을 잡아서 해보게 되면은 이 면에서 이 원자가 이 원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슬립 디스턴스라는 게 B라는 게 훨씬 더 많은 길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면간 거리, 이 바로 위에 있는 원자와의 면간 거리 훨씬 더 좁아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서 뭐 D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A랑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나와 있는 A 옆에 앞에서 나왔던 이 A분의 B라고 하는 요 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되냐면 A분의 B라는 게 두 개를 똑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위에서는 B가 낮고 그 다음에 A는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선 B가 커지고 그 다음에 A가 또 작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는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 팩트일 때는 훨씬 더 낮은 스트레스로도 갈 수가 있지만 넌 클로즈 팩트일 때는 훨씬 더 이 전달 능력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온도에 대한 민감성을 이야기할 때 클로즈 팩트는 어차피 큰 힘이 들지 않으니까 온도에 따라서 크게 민감하지 않고 그냥 온도가 바뀜에 따라서도 약간 정도 줄어드는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BC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은 non close fact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 민감한 그런 현상을 나타낸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가 지난 시간에서부터 연결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했던 내용들이 이제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음 단계 또 고용 강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배울 것은 그 침입형 원자에 의한 고용체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고용 강화에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탄소와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 처음 배웠었죠? 페라이트에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그 내부에 많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든 뭐 많이 들어가든 차이가 훨씬 크게 되겠죠. 하지만 오스테나이트에는 이미 내부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방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뭐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페라이트계 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룸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오스테나이트계 철은 뭐 100평짜리 이런 대저택이다 생각하시면 자, 페라이트계 철에는 만약에 만약 친구를 초대를 했는데 원룸에 뭐 1명, 2명, 3명, 4명 이러면 굉장히 뭐 3명이냐 아니면은 4명이나 5명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100평짜리 대저택에서 어떤 친구들을 초대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 3명이 오든 뭐 10명이 오든 크게 뭐 상관이 없겠죠.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라이트 철에서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오스테나이트 철에서는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질소의 영향은 페라이트, BCC에서 영향이 많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걸로 이제 강화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주로 페라이트계에 집어넣으면은 고용 강화가 일어나겠죠. 자, 고용 강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런 옥타헤드랄 사이트 같은 곳들에 원자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죠. 둘 다 옥타헤드랄 사이트입니다. 팔면체 사이트만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사면체 사이트는 어차피 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크기 자체는 BCC에서 사면체 사이트 자체가 크기는 크지만 거기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잘못 썼네요. 자, BCC 같은 경우에는 사면체 사이트가 크기가 크긴 크지만 그 사이로 들어가기가 쉽진 않고 예를 들자면 사면체 사이트는 여기죠. 사면체를 연결하면 요거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 사면체 사이트가 되는 요 자리 아니면은 뭐 요런데 다 사면체 사이트가 됩니다. 요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큰데 저기에 실제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BCC는 그냥 이렇게 팔면체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고요. FCC 같은 경우에는 사면체 사이트 자체가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훨씬 작겠죠. 여기 있는 팔면체 사이트들은 훨씬 커다랗게 비어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팔면체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면체 사이트들은 잘 뭐 신경을 크게 안 써도 되겠고요. 옥타헤드랄 사이트만 크게 신경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FCC고 우리가 철에서는 FCC를 오스테나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BCC인데
두 개를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이 원자들이, 카본이나 질소 같은 원자들이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원래 움직일 수 있는 전위들이 쉽게 이동하기 어려워집니다. 원래는 만약에 이러한 이 고용 원자들이 없었다면은 그냥 쉽게 바로 이 원자에서 이 원자로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 내부에 이러한 고용체들이 생겼기 때문에 쉽게 이동하기 어렵고 가려고 해도 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BCC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왜 FCC보다 BCC가 더 크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은 고용도가 낮은 의미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CC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가운데 이렇게 팔면체 자리에 탄소 원자가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길이들, 이 검은색 선의 길이는 모두 이제 다 같은 거죠. 그죠? 이렇게 다 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길이를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크게 뭐 디스토션이 발생하거나 뭐 변형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BCC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팔면체 자리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 이 길이를 이거는 이제 레티스 파라미터니까 이 길이를 우리가 뭐 1이라고 뒀을 때요. 1이라고 뒀을 때 요 길이는 뭐 요거랑 같은 거죠. 이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1과 2분의 루트 3은 엄연히 다른 숫자입니다. 여기에서는 길이가 뭐 요 길이가 되니까 어차피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하나를 잡아서 계산하면은 요거에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2분의 루트 2. 이건 전부 다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그쵸. 2분의 루트 2가 되는데 여기는 요 길이는 1일 때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되니까 길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다른 그 길이가 다르다는 거는 그만큼 변형이 더 이렇게 불규칙하게 그렇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변형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페라이트는 이 규칙성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들어가는 침입형 원자는 테트라고날 디스토션. 그래서 이런 식의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테트라고날 디스토션 때문에 훨씬 더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에 크게 기여하는 게 두 가지가 되겠는데 첫 번째는 페라이트 내부에 실제로 카본이 많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트라고날 디스토션이 일어나서 강화에 훨씬 더 크게 기여한다라는 겁니다.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반면 이제 이 FCC, 오세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인 팔면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분의 루트 2 이런 형태니까 이거는 그냥 뭐 치환형 용질 원자처럼 거동한다. 즉 이제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들어갔을 때 뭐 여기에서 뭐 다른 거 들어가서 얘가 들어가서 크게 변형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친환형이 들어가면 다른 게 변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치환형으로 다른 게 들어가면은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거지 거기서 다른 게 어떤 길이가 엄청나게 바뀌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치환형 이게 어떤 날은 이 선이 잘 안 그어진 날이 있습니다. 자, 치환형 용질 원자처럼 거동해서 강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각각의 다른 원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강화 효과들을 나타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뭐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일단 경우가 첫 번째 경우 1번 경우가 있겠고요. 자, 여러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죠. 자, 2번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3번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바로 고용 강화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 강화라는 것인데 이 고용 강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임팩트가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고용 강화 중에서도 이 원래 있던 자리, 그러니까 이 우리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뭐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FE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FE인데 FE보다 더 작은 원자가 들어가서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차지하게 됐으니까 원래 있던 자리가 치환이 되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제 치환형이 되겠습니다. 치환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훨씬 더 큰 원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큰 원자가 들어가서 원래 있던 자리를 치환해줬으니까 이 경우도 우리가 치환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환형이다. 세 번째 경우는 원래 있던 원자 Fe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서 들어가서 다른 원자들이 끼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침입한 형태, 그래서 침입형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침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1번, 2번의 경우 중에서 좀 다른 것을 보면 1번은 훨씬 작은 원자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 위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길들이 이렇게 구불구불해졌죠. 이렇게 구불구불 이런 식으로 구불구불해진 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불구불해졌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큰 게 더 들어가는 경우에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블룩 이렇게 구불구불해졌죠. 블룩하게 구불구불해졌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오목 렌즈 같은 거 생각하듯이 이런 식으로 됐다 생각할 수 있겠고 2번은 볼록 렌즈처럼 이렇게 블룩하게.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각각이 조금씩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여기도 또 블룩블룩하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고용강화는 어떻게 강도를 향상시키느냐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고용강화가 이 강도를 향상시키는 원인은 바로 이 전위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요 위치에서 일단 요걸 지우고 일단은 요 A라는 위치에서 이 뭐 B라는 요 위치까지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하나 탈게요. 자동차를 하나 타고 자동차를 딱 하나 타고 문이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출발해서 쭉 고속도로를 따라서 쭉 가는데 직선도로죠. 직선도로. 그래서 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이 자동차들이 갈 때 꼭 그렇게 가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 가는데 여기서 같이 출발해 볼까요? 여기에서는 자동차 가다가 길이 구불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길이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고 또 여기서도 또 뭐 나오는 나중에 길이 구불구불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길이 구불구불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이 표시한 경우와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경우 중에 어떤 경우가 훨씬 더 도착 지점에 빨리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착 지점 여기라고 봤을 때요. 당연히 파란색 선으로 간 이 경우가 도착 지점에 훨씬 더 빨리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프로 생각했을 때 쉽게 이제 인장 그래프에서 탄성 구간 이후에 연신이 쭉 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방금 표시했던 뭐 노란색 잘 안 보이니까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저 위쪽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경우는 강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로 두 가지가 구분될 겁니다. 즉 전위의 이동이 방해를 받으면 강도가 점점 올라가는 이런 가공 경화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도가 왜 증가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전위의 이동이 방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위의 이동이 방해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쉽게 그냥 이렇게 쭉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여기에서 꺾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꺾이고 여기에서도 꺾이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가공 경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강도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여기 강도가 증가하는 원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고용 강화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뭐 고급스럽게 조금 더 이제 약간 사이언티픽한 워딩으로 이제 이야기해 보면은 자, 이런 라인들 있잖아요.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이 자 우리가 뭐가 되냐면은 요 라인들 우리가 어떤 똑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퍼펙트하게 크리스탈이 있는 경우와 달리 뭔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난 상태가 되겠죠. 약간 변형이 일어났죠.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상태예요. 여기도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뭔가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 있는 상태임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변형이 이렇게 일어나 있죠. 변형들이. 그다음에 이 침입형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 변형이 발생해 있죠. 변형이 발생한 이 영역,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는 이제 strain field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이 변형이 발생한 영역을 바로 이제 변형장이라고 합니다. 변형이 발생한 영역이죠. 이런 변형장의 형성으로 인해서 전이들이 이동을 방해받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를 높여줘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강도가 점점 더 이렇게 높아지는 이러한 현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처음에 똑같이 출발했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 고용강화 효과가 있는데 고용강화 효과가 있으려면은 당연히 원자들 간의 크기 차이가 크면 더 좋겠죠. 일단 치환형이 일어나느냐 침입형이 일어나느냐를 차이를 보게 되면은 치환형이 일어나려면은 크기 차이가 15%보다는 작아야만 치환형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15%보다 작다는 게 85에서 115% 사이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그 자리를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침입형 같은 경우에는 15%보다 더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죠. 차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그래서 그 자리를 대체하지는 못하고 여기에 요 사이들에 이렇게 끼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그래도 변형장이 이렇게 생기니까 끼어 들어가는 형태로 강화를 시키는 게 바로 침입형 고용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강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우를 강화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죠. 강화를 기구를 통해서 그래서 강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이 철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철을 생각했을 때 철에 어떠한 원자를 넣을 것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가급적이면 우리가 치환형을 잘 하겠다라고 하면은 철과는 크기가 좀 차이가 나면서 대략적으로 15%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원자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치환형 강화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침입형 강화를 위주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탄소나 질소와 같은 원자들을 많이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침입형 강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를 강화시켜 주는 게 바로 이 고용 강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철보다 뭐 작은 원자들 뭐 집어넣으려면은 예를 들자면은 뭐 다른 것들 뭐 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철보다 더 큰 거라고 하면은 뭐 몰리브데늄이나 이런 것들은 철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훨씬 강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자세하게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보면요. 이번에 시간에 볼 거는 이제 항복점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항복점. 자, 항복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 인장 특성에 있어서 이 발생하는, 자, 예를 들자면은, 여기에서 항복 강도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게 아까 우리가 그린 것처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동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동,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 다음에 불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전부 다 어떤 항복 거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불연속인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항복 거동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연속인 경우에도 직선적으로 가다가 꺾이는 어떤 일정 구간에서 항복 거동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항복점이 되겠는데, 이 항복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철강 재료에서의 탄소와 영향이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보시면요. 자, 이런 페라이트 계철, 즉 이제 BCC죠. 이런 것들은 탄소 고용도가 낮습니다. 탄소가 안에 많이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탄소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느냐?
결함에 들어가 있으려고 하는 거죠. 결함은 주로 어디겠습니까?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위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결함이 되겠습니다. 전위에 주로 들어가 있겠죠. 또는 뭐 그레인 바운더리, 뭐 결정립계 이런 데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항복점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도 되겠고, 또는 뭐가 있겠습니까? 또는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 철에서 중요한 게 탄소랑 질소를 많이 이야기하죠. 탄소나 질소 같은 것들이 이런 소성 유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쭉 이렇게 증가하는, 쭉 가는 것들을 방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성 변형을 방해한다,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이제, 방해해서 불균질 변형을 촉진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이제 항복점 현상입니다. 항복점 현상. 항복점 현상은 이렇게 불연속 항복 거동을 우리가 항복점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더 바람직한 건 당연히 연속 거동이지만 일단은 우리는 불연속 항복 거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그래프가 보통 뭐 이렇게 좀 많이 과장되어 있는 그래프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고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그래프는 뭐 이렇게 좀 가다가 약간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많이 과장된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과장된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별로 이 항복점 거동이 눈에 띄게 엄청나게 막 이렇게까지 뭐 커다랗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항복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A에 해당하는 이 뾰족하게 올라와 있는 상부 항복점, 그 다음에 B에 또는 C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하부 항복점. 그래서 이 upper yield point라고 하고요. 이거는 lower yield point라고 합니다. 둘 중에서는요, A라고 하는 거는 그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떤 시험 방법이나 아니면은 뭐 스트레인 레이트나 여러 가지 뭐 시편의 사이즈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그래서 뭐 이 중요시 여기는 거는 요 하부 항복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복 강도를 측정할 때는 하부 항복점의 강도를 항복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BC 구간에서 이런 항복점 연신이 발생하거든요. 자, 이 중요한 것은 이제 BC 구간에서 이런 항복점 연신이 발생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뭐 yield point elongation이다, 뭐 항복점 연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 리더스 밴드 또는 리더스 익스텐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자, 이 항복점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쉽게 소성 변형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성 변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정말로 많은 전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위들이 이동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해야 되는데 이 전위들이 이동하고 뭐 발생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고 하는 것들을 도망가려고 한 전위들을 누가 잡아주느냐? 바로 탄소나 질소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전위가 이제 하나가 있어서 이제 얘가 소성 변형이 되려고 막 이제 빨리 이제 가려고 하는데 탄소나 질소가 그 자리에 딱 끼어들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못 가게 잡아주는 현상입니다. 계속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려고 하다가 잡혔다. 도망가다 잡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세레이션 비슷한 도망가다 잡히다. 도망가다 잡히다. 이런 현상들이 항복점 연신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항복점 연신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yield point elongation 또는 reverse exten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탄소나 질소가 뭐 무한대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위가 폭발적으로 밀도가 높아져서 여기에서 소성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벗어나서 쭉 이렇게 가공 경화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C 구간 이후로부터는 가공 경화가 발생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가공 경화 발생해도 여기에서 중간에 이 퀴즈인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가다가 저는 이제 그만해보는 거죠. 그만두고 다시 이제 실험을 그만두고 그 다음 얘를 바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 뭐 상온이나 고온에서 그냥 좀 놔두는 겁니다. 좀 놔뒀다가 다시 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항복점이 발생합니다.
또 새로운 이 D와 같은 새로운 항복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에이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인 에이징이라고 합니다. 변형 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이징 우리가 시효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놔두게 되면 다시금 거기에서 이제 원자들이 또 거기에 자리를 잡고 디스로케이션들이 못 가게 이제 위치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변형 시효 같은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뭐 그런 현상이 있겠고요. 요때 우리가 이 BC 구간에서 이걸 이제 우리가 리더스 익스텐션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변형이 전체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부적으로 조금씩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일드 포인트 이 구간에서는 이 C편의 이 끝부분에서부터 변형이 먼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변형이 발생해서 점점 이 변형이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게 되거든요. 이쪽으로 가운데로 오면서 나중에 다 이렇게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상황 이후에서는 여기가 바로 C점이죠. 여기가 C점에 해당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요 구간이 대략 B와 C 사이에 어떤 구간이 되겠고, 이 영역이 바로 이제 이 C점, 이 C에 해당하는, 이거는 B에서 C 사이에 그런 구간은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 B 구간에서 C 구간 갈 때 처음에는 여기만큼 변형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 빗금친 부분 있잖아요. 빗금친 부분이 변형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이 변형이 발생한 이 부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로 리더스 밴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이 발생해서 여기서부터 쭉 센터로 쭉쭉쭉쭉 오게 되는 거예요. 쭉 와서 센터까지 다 와서 모든 부분이 변형이 되면 나중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공 경화가 쭉 발생하게 되는 요 현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항복점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이 리더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밴드 형태로 이 각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스 밴드의 각도 같은 것들도 우리가 측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항복점 현상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항복점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뒤에 나오는 항복점 현상에서의 침입형 원자의 역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보다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침입형 원자에 의한 고용체 강화. 그래서 고용 강화가 일어나는 것이 페라이트에서 훨씬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여기서도 옥타헤드랄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거는 테트라고날 디스토션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길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고용 강화에 대해서 배웠고요. 치환형, 그 다음에 침입형에 대해서 배웠고, 이 고용 강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위의 이동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복점 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항복점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 탄소나 질소 같은 것들이 전위의 이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되겠고요. 이게 나중에 벗어나게 되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공 경화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공부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중단을 하고 다시 하중을 내렸다가 다시금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또 항복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변형 시효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침입형 원자에 대해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